사유출 기타의 비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실 건 우리가 기타하고 사유출 비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장부에서 여러분들 비용 처리했대요. 이거는 손익거래죠. 순자산이 감소한 걸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 아까 손익거래라는 게 여러분들 순자산이 변화하는 걸 수익비용으로 적는 걸 우리가 손익거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걸 우리가 자본으로 적는 거 자본거래다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세법. 세법은 현금이 10원이 감소했으니까 순자산이 감소한 거죠. 요걸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세법은 자산. 그럼 일단은 우리가 바로 해볼게요. 장부는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은 비용이 0이죠. 그죠? 세법이 비용이 많아야 적어요. 적죠. 비용이 세법이 적으면 송금 불산이 그죠? 세법이 자산이 많죠. 눈으로 보시면 장부는 자산 0, 세법은 자산 10. 그죠? 세법이 자산이 많으니까 이겁니다. 근데 요건 여러분 손익거래일까요? 자본거래일까요? 이거를 자본거래라고 은근히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까 자본거래다라고 한 뭐였어요? 순자산이 변화하는 걸 자본으로 인식하고 영원히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산은 영원히 수익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은 미래 비용이라고. 그렇죠? 자산은 언젠가는 미래의 비용이 되기 때문에 얘도 손익거래라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딨냐? 교재 56페이지. 교재 56페이지에 보시면 그 유보와 사회유출과 기타의 비교 있죠. 유보가 첫 번째 칸이거든요. 저희 결산서 보시면 그 첫 번째 칸, 첫 번째 칸 결산서에 거기 손익거래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칸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법인세법 첫 번째 칸에 갑자기 자산이 차별했는데 손익거래래요. 그리고 저자분이 자산은 미래의 송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미래의 비용이 영원히 비용이 수익 비용이 아니죠. 그럼 얘는 손익거래가 맞아요. 아셨죠?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 밑줄 좀 치실래요? 시점의 차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우리가 비용으로 볼 거냐 지금 사례에서는요. 야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장부하고 세법의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이걸 주로 여러분들 5장에서만 배우셔야 될 거예요. 아시죠? 장부하고 세법에 우리가 일시적인 차이가 발생하면 소득 처분은 100%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여러분 기타하고 사유출이 있었죠? 기타하고 사유출은 영원히 그곳으로 안 보는 거죠. 영원히 아까 자기주식 처분이 영원히 세법에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장부에서 영원히 여러분들 우리가 자본으로 본다라는 거 영원히 수익을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사유출 영원히 비용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타나 사유출은 영구적 차이라고 해요. 영구적 차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시적 차이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영구적 차이면 기타 아니면 사유출입니다. 사유출은 부당한 유출 추가되는 뿐이에요. 거기에다가. 자, 그럼 여기 다시 보실게요. 뒤에 칠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순자산이 감소했죠. 요걸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고요. 첫 번째 경우는 세법은 순자산이 감소한 걸 자본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뭐냐면 자, 이번에는 순자산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현금이 나갔죠. 순자산이 감소한 걸 장부에서 자본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세법은 순자산이 감소한 걸 비용 처리했대요. 경우를 지금 여러분 4가지 할 거예요. 4가지. 저희 첫 번째 경우는 요건 손익거래, 손익거래. 요건 손익거래, 요건 자본거래. 그렇죠? 여기는 여기가 자본거래, 여기가 손익거래. 됐죠? 그리고 얘는 전부 다 현금이 감소하는 거니까 순자산의 감소. 그죠? 지금은 뭐냐면 3번하고 4번은
현금의 감소가 아니라 현금의 증가. 순자산의 유출이 아니라 순자산의 유입. 들어온 거. 자, 첫 번째 경우 순자산이 증가한 걸 회사가 장부에서 수익 처리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장부에서 손익거래 잡는 거, 손익거래. 그죠? 세법이 순자산이 증가한 걸 자본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네 번째 경우는 반대죠. 순자산이 증가한 걸 장부에서 자본 처리했고요. 그렇죠? 세법은 순자산이 증가한 현금 들어온 걸 수익 처리하는 경우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자본거래, 손익거래 두 가지 경우. 그 다음에 순자산의 증가, 순자산의 두 가지, 네 가지 경우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아까 기억나시죠? 한쪽이 손익거래고 한쪽이 자본거래면 손익의 차이는 없고 자본의 차이는 없어요. 아까 증명했었죠, 여러분들? 절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오류수정 끊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끊겠지만 여러분들 끊어보시면 자본의 차이는 없어요. 항상. 없습니다. 그럼 자본의 차이가 없으면 기타 아니면 사유출입니다. 근데 사유출은 거기에 부당한 유출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일단 3번하고 4번은 뭐가 될까요? 기타일까요? 사유출일까요? 그렇죠. 얘는 기타입니다. 왜냐면 내가 부당한 유출이라면서요. 이건 유출이에요? 유입이에요? 유입이죠. 유입이죠. 유입. 맞죠? 유입이니까 우리가 3번하고 4번은 기타입니다. 아까 부당한 유출이 사유출이면 부당한 유출이요. 여기 유입이다. 유입. 돈 들어왔는데 유출한다라는 표현 안 쓰죠. 여러분들 돈 들어왔는데 유출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왜 기타냐? 2번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보잖아요. 유출됐는데 현금이 유출됐는데 비용으로 보죠. 그럼 이거 정당한 유출이니까 비용으로 봐요. 세법에서. 아니 부당한 유출이니까 세법에서 비용으로 봐요. 응? 대답 좀. I want you, I need you. 정당하니까. 정당하니까 비용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정당하니까 비용으로 보는 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지 않는 걸 자본. 그렇죠? 그 자본 중에서도 부당한 유출이어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비용으로 안 보는 걸 우리가 자본 중에서 사유출이라고 여러분 좀 지어냈잖아요. 그렇죠? 세법에서 순자산, 현금이 나갔는데 비용 인정? 이건 정당한 유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용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2번도 기타인 거예요. 되시죠? 2번, 3번, 4번 중에서 기타인 겁니다. 3, 4번은 유입이라서 유출이 아니니까 사유출 됐었고 2번은 유출은 맞지만 세법에서 비용을 인정하는 건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되시죠? 1번. 1번이 사유출입니다. 왜냐? 장부에서 순자산이 유출됐죠. 유출된 걸 비용 처리했어요. 근데 세법에서 순자산이 감소한 걸 영원히 비용으로 보지 않겠대요. 그 뜻이잖아. 여기. 그럼 왜 영원히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보지 않을까요? 세법에서. 부당한 유출이기 때문에 장부 너희가 비용 처리한 거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부당한 대부분 부당한 유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번 분계 유형이면 사회 유출이 됩니다. 하시죠? 지금의 여러분 오류수정 분계를 계속 하셔야 익숙해지시겠지만 나중 가면 내가 장부상 분계 보고 세법상 분계 보면서 오류수정 분계 안 떠도 바로 수승처분 하실 수 있어요. 그러시려면 처음부터 연습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자본이라고 하지 않고 부당한 유출이니까 영원히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본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사회 유출이라고 명명을 할게요. 이렇게 아까 그렇게 좀 정리했었죠? 나머지 한번 보시고 설명을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 56페이지 교재 보시면서 이랬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왜 그러면 도대체 왜 자본이라는 계정 과목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왜 사유출이라는 계정 과목도 만들어냈냐? 다 회계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만든 거야. 어디 있냐면은
거기 53페이지 보실래요? 53페이지 4번 사유출. 이거 밑줄 치지 마세요. 그 사유출의 법문구가 첫 두 줄이거든요. 53페이지. 4번 사유출 보이시죠? 읽어봐 볼게요. 자, 사회유출이란 가산 조정한 금액이 기업의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인정하는 처분이다. 그죠? 이해가 되세요? 외부의 귀속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인정하는 처분. 지금 합리적인 거 같잖아요. 인정하는 처분이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주시냐면요, 여러분 42페이지. 자, 42페이지에 그 중간쯤 보시면 가로 1번 유보의 개념이라고 보이세요? 이것도 두 줄만 읽어볼게요. 자, 유보란 가산 조정 또는 차감 조정한 세무 조정 금액의 효과가 사회로 유출되지 않아서 사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제가 왜 세법 용어로 설명 안 하는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그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심리가 내지도 않아요. 그렇죠? 유보를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심리가 안 내요. 그래서. 그렇죠? 세법으로 여러분 하시는 게 어려우니까 회계로 돌려놓고 하는 거예요. 개정법을 회계처럼 돌려놓고. 아시죠? 그래서 빨리 자본이랑 사유주단 개정법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지금처럼 최악은 면해요. 진짜 어려워요. 문구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시죠? 자, 됐고 이제 여기 법인세 계산 구조 좀 할게요. 여기 35페이지. 주세요. 2021년도로 2022년도인데 2000 못 바꿨어요. 좀 나중에 수정 좀 부탁드려요. 혹시 죄송합니다. 자, 일단 보실게요. 물론 저희 실수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시라고 믿어 심하지 않아요. 면피용 면피.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설명 안 드렸죠? 이거 했었죠? 예전에 우리가 법인세 계산 구조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서류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표준 계산서라고 있었죠. 요거는 시험 필기 1순위예요. 진짜 말이네요. 그러니까 얘 작성하라라고 하면 법인세 계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35페이지 아니에요? 맞죠? 35페이지 맞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썼죠. 자, 장부상 당기순 이익에서 먼저 출발했었을 거예요. 맞죠? 우리가 입금상입이나 손금불상입과 같은 세법상 이익에 가산하는 세무조정인 가산조정 더했고요. 그다음에 손금상입과 입금불상입, 세법상 이익을 차감조정을 빼서 우리가 세법상 이익인 각사 소득금액, 각 사업용 소득금액 보였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뭘 빼냐면 2월 결손금. 아마 여러분들은 2월 결손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무 2급 때. 그죠? 소득세에서 하셨어요. 소득세에서 2월 결손 빼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거는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득공제라고 해서 비과세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우리가 세율을 곱하는데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2월 결손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가는 거냐면 우리가 2월 결손금은 2008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 이거 아마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2008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2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죽여보고 싶어요. 그죠? 진짜 저도 짜증나고 막 갑자기 2000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실기할 때 2월 결손금 진짜 많이 그렇대요. 실기할 때 외워주셔야 돼요.
자, 2009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되고요.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이월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긴 하죠,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러분들 아마 2월 결손금 공제는 배우셨죠? 한번 설명 좀 할게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거는 엄밀히 소득세에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소득세에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충격 먹으실까봐 설명 잘 안 했을 거예요. 이거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죠? 셈을 읽어보자, 이렇게. 해보자,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자, 2022년도에 각사소득. 자, 각사소득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얼마 나올까? 300원? 마이너스 3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면 세금을 환급해 주진 않아요. 중소기업이 아니면. 아시죠? 그래서 일단 환급을 안 해줍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자, 그랬다가 이제 2023년도 있죠. 요때 각사소득이 1,000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아시지만 1,000원은 내야죠. 이렇게 하면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안 돌려주고, 이때는 내가 벌어들였다고 세금 내라고 하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단기에 우리가 적자 본 걸 결손금이라고 그러죠. 맞죠? 그리고 이 결손금을 2월 시켜서 빼는 거. 아마 이거 여러분들 2월 결손금 공제다라고 불렀을 거예요. 결손금을 2월시켜서 나중에 우리가 소득에서 차감하는 거 맞죠?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700원만 되는 거잖아요. 700원에 대해서만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결손금이 무한정 2월이 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만약 얘가 2008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이래요. 2013년도 소득, 2013년도 소득까지만 2월시켜서 뺀다는 뜻이에요. 이게 되시겠어요? 2009년이 10년간 2월이니까 2009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2019년도까지만 2월시켜서 뺀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뜻이겠죠? 무조건 2월이 계속 넘어간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말 쳐요. 실제로 우리 2022년도 문제니까. 외우셔야 돼. 이거 가지고 말 문제도 없는 됩니다. 실기를 대비해 주시려면 당연히 이론 실기 둘 다 중요하니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을까 진짜로. 우리만 피를 봐. 우리만 피를 봐. 이건 실제 업무상은 별로 안 중요하겠죠. 우리가 언제만 2월, 우리가 2022년도 입장에서는 몇 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뺄 수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나와요, 이게 다. 2008년도, 2007년도 되고 막 난리 부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의미는 이해되시겠죠?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이거 좀 바꿨어요. 여기 아마 지금 PPT는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돼 있을 건데 1년만 더 늘려주세요. 큰 실수는 아닙니다. 큰 실수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고 제 얼굴 말고 감도 없고 재미도 없고 자 보시면 자 우리가 2008년도에 100원의 결손금이 발생을 한 거 죄송합니다. 2012년도 날짜를 좀 보세요. 보시면 자 2008년도에 여러분들 100원의 결손금이 발생을 했대요.
그럼 2008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몇 년까지만 이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13년도까지 그냥 플러스 5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또까지만 이원이 됩니다. 그렇죠? 소멸이 되겠죠? 소멸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소득이 아예 없었대요. 아예 없었고, 그리고 2012년도에 결손금 200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2012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2월이니까 2022년도까지 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2022년도에 각사 소득이 1,000원이 나왔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뺄 수 있는 우리가 2월 결손금은 여기 2012년도 뺄 수 있는 거죠. 맞죠? 이렇게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원 빼면 800원이라는 과세 표준이 되시겠어요?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예죠. 우리한테 의미 있는 이걸 챙기시면 돼요. 시험에서 2022년 현재 각사소득에서 우리가 뺄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2012년 이후에 발생한 거예요. 2012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만 우리가 2월 결손 공제가 되겠죠. 이걸 최종적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요게 핵심, 그렇죠? 요게 실기용, 근데 위에는 이론용, 아시죠? 넘어가도 되죠? 제가 아까 했습니다. 넘어졌는데 넘어가 되죠? 이제 세율 세율은 여러분들 얘는 외우셔야 돼요. 세율. 자, 외우실게요. 자, 우리가 법인세는요 2억까지는 10%입니다. 그리고 2억을 초과해서 200억까지는 20%예요. 근데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여기 2억 초과 있죠? 2억 초과하면 다 20%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3억이래요. 3억. 그럼 3억이면 얘는 어떻게 과세하냐면 2억까지는 10%잖아요. 맞죠? 2억까지는 10%고 3억을 초과하는 게 2억을 초과하는 게 1억이잖아요. 맞죠? 그거에 대해서 10% 때린다는 뜻이 세금 이렇게 내요, 실제로. 되실까요? 세금 이렇게 내야죠, 이렇게. 20%요. 10% 좋죠. 그러시고. 큰 잘못은 큰 잘못. 이렇게. 저희 사소한 실수도 잡아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A형. 입을 찹니다. 20%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내가 세율 외우는데 못 맞으셨다라고 하시면 외우시면 되겠고요. 네, 좀 하실 거고. 그래서 법인세는 최저 10%부터 최고 25%까지 있어요. 참고하시고. 넘어가면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각종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여러분들이 소득세에서 뭐 우리가 그 연말정산 때 교육비 세액 공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가산세를 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네, 법인세의 가산세가 두 번째로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부가가치세부터 가산세고요. 그다음에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인데요. 이거 먼저 설명드리면, 자,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공장이 서울에 있대요. 원래는 서울에 있다가 어디로 옮겼냐면 저기 지방으로 옮긴 지방으로. 그러면 이제 인구 과밀에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인구 과밀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죠. 맞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했으니까. 맞죠? 그리고 지방으로 이전하면 거기에서 사람들 뽑을 거란 말이에요.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를 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세금을 몇 년 동안 깎아줘요. 맞죠? 그래서 그게 세액 감면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1년 뒤에 바로 서울로 다시 올라온 겁니다. 쓰레기 같은 얘기죠, 그렇죠? 배반. 그렇죠? 그래서
세액 감면 받은 놈이 그 감면된 사유를 어겨버리잖아요. 그러면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총 부담세. 근데 여러분들 총 부담세액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중간예납이라는 거 하죠. 우리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납부세,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선납세금 개념일 겁니다. 선납세금 맞죠? 이렇게 하면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이라는 게 전부 없으시잖아요. 그게 차가가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지급 세금 개념이 되겠죠. 내가 총 법인세가 100원인데 이미 낸 세금이 30원 있어요. 나머지 70원은 납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라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 왜 적어놨냐면 혹시라도 법인세만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결산에 이걸 내요. 결산에 어떻게 주냐면 그냥 이렇게 주는 겁니다. 어떻게 주는 거냐면 총 부담세액 100원, 기납부세액 30원, 차가감 납부세액 70원 이렇게 주고요. 결산 회계 처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 이것까지는 뭐 주죠. 법인세 등 얼마, 선납세금 얼마 이렇게 주잖아요. 그걸 이렇게 준다고요. 선납세금이 얼마다라고 하면 기납부세액 30원이 있다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선납세금이 있다. 선납세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 구조를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는 이렇게 어려우면 그냥 구조만 따라도 주고 거기 금액만 넣어가지고 결산문기 끊어라라고 합니다. 결산문기 어떻게 끊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끝이죠? 이제 3장 하면 돼, 3장. 자, 2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 처분이요. 진짜 중요해요. 자, 이제는 3장. 이건 일단 하지 말고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 76페이지부터.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입금 쪽은 규정이 많이 없어요. 입금 쪽은 아마 페이지가 몇 개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입금 쪽은 규정을 안 해도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금 쪽은 규정을 엄청나게 해요. 손금 쪽. 왜냐하면 비용 인정받는 세금이 줄거든요. 맞죠? 세금 이렇게 이러지 않죠? 야, 입금 인정하지 않아? 세금 내지 마.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가 비용을 적었습니다. 야, 그 비용은 인정받으면 우리 세금 주니까 정당한 비용인지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송금 쪽이 훨씬 더 페이지가 깁니다. 여러분들이 챕터 4장부터 여러분들 11장 있죠? 거기가 다 송금 쪽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무튼 자, 보실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우리가 이제 액면가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액면가액 초과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갑자기 단 출자 전환 채무 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금이다. 여러분 혹시 출자 전환 들어보셨나요? 설명할게요. 자, 출자 전환이 뭐냐면 여기고요. 이게 다 있어요. 네, 채권이 1억 있는 겁니다. 우리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이 있을 당시에는 을은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얘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갑이 야, 나 지금 돈이 당장에 없다. 돈이 당장에 없으니까 너한테 주식을 발행해서 갖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색깔 좀 끝내셔요.
중요해서 적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갑이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딱 1억짜리 발행을 했대요.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 발행하면 이제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은은? 없죠. 없고 이제 은은 채권자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얘는 채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법인이 채무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우리가 채무를 갚을 때 우리가 주식으로 갚는 걸 출자 전환이라고 해요. 갑입장이 갑입장. 그래서 갑입장. 우리 시험에서 갑입장을 내거든요. 아시죠?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갑이 채권은 1억짜리가 없어졌는데 주식은 8천억짜리 발행해야 하는 거죠. 8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만큼은 채무를 탕감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세법에. 아시죠? 그게 출자 전환 채무 면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금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만약에 채무가 없어지는 것보다 낮은 가액으로 여러분 주식을 발행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은한테 채무를 탕감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자, 내가 채무는 10,000원 있고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항상 여러분들 자본금은 액면가 쓰죠, 액면가. 액면가는 5,000원이고요. 이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는 7,000원이래요. 7,000원이래요. 그럼 나는 채무가 10,000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시가 7,000원짜리 발행했죠. 3,000원만큼은 채무를 탕감받은 거예요. 이 경우.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거 분계를 끊어볼게요. 자, 일단 세법. 자, 채무는 10,000원이 없어지죠. 차변이 10,000원.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 5,000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시가까지만. 그렇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라고 할게요. 나머지 3,000원은 탕감받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채무, 면제 3,000원 이렇게 분계를 끊어요. 그죠? 그리고 회계도 원래 회계도 이렇게 끊어요. 회계도 이렇게 끊는데 우리가 장부가 꼭 회계를 지키는 법은 없다면서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장부가 시험에 이렇게 줄 거예요. 그냥 액면가액을 초과한 게 5,000원이 채무가 없어진 건 10,000원인데 자본금 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줄 거예요, 맞죠? 잊었죠? 자, 그러면 일단은 바로 세부 조정하시긴 힘드니까 일단은 요거 차이부터 분석해 볼게요. 그렇죠. 자, 일단 장부상 자본은 5,000, 차이 나는 것만. 장부상 자본은 5,000, 세법상 자본은 2,000. 세법이 자본이 적어요, 많아요? 적죠. 3,000원이 적죠. 그럼 세법상 자본이 적어지려면 차변으로 가요, 대변으로 가요? 차변이 차변. 예정 과목에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자본. 그렇죠? 여기 자본 5,000, 여기 자본 2,000. 항상 장부가 세법으로 가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그럼 자본이 세법이 적어요. 자본이 조금 차변으로 가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수익이 0, 세법은 수익이 3,000. 그죠? 세법이 수익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수익이 많으면 대변이죠, 여러분들. 개정과목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세법은.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오류수정문이 끊어보면, 자, 일단 여기가 세법상 수익이 많은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자, 세법상 수익 입금. 그 다음에 많은 거 산이, 더하는 거 산이, 많다 더하는 똑같은 말. 자, 그 다음에 자본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수익이 증가. 그죠? 그러면 자본이 증가해요. 자본이 증가한 거죠. 이해되죠? 수익이 증가한 거고 이익이 증가하면 이익 능력 때문에 자본 증가. 맞죠? 여기는 자본이 3,000 증가. 여기는 자본이 3,000 감소. 자본의 차이는 없습니다.
아시죠? 아깝는데 야매로 하는 방법. 어느 한쪽이 오류 수정 공개권, 어느 한쪽이 자본 나왔잖아요. 그죠? 저 기타 이해되시겠어요? 왜 기타인지? 세무 조정은 입금 산입, 채무 면제기 하셔도 되고 주식 발행 추가금이라고 하셔도 되고 출자 전환 채무 면제기 하셔도 되고요. 3,000원 되시겠죠? 괜찮고 이거 시간요. 자, 일단 이거는 좀 내요. 이거는 말문제도 대비하셔야 돼요. 오히려 말문제가 좀 나와요.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 중 이월 유승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진짜 어렵죠. 자, 해볼게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자산 수중 이익하고 채무 면제 이익은 우리가 수익이잖아요. 회계에서 세법도 입금 수익이에요. 똑같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자산을 공짜로 받는 게 자산 수중 이익이죠. 채무를 탕감받는 게 채무 면제 이익이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기업에서 나올까요? 비정상적인 기업에서 나올까요? 주로 비정상적인 기업에서 나와요. 채무를 탕감 왜 받겠어요? 저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깎아주는 거죠. 맞죠? 또는 자산을 왜 공짜로 받을까요? 일반적으로 뭐냐면 내가 담보 잡힐 자산이 없어. 돈을 빌렸는데 담보를 하도 많이 잡아놓은 거야. 담보 잡힐 게 없다 보니까 개인 사재를 내가 주주하고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을 준 거예요. 공짜로. 담보 잡아서 돈 빌린다고. 그래서 주로 자산 수중이익하고 채무 면제이익은 어려운 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반적이거든요. 어려운 기업이다라는 건 과거에 적자가 많이 쌓여 있어요. 이월 교수님들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 있죠. 그거를 내가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보전이 여러분들 우리가 메꾼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시죠? 자, 그럼 얘를 분개로 표현해 볼게요. 보시면 자, 회사가 이번에 토지를 1,000원짜리를 공짜로 받았대요. 공짜로 받으면 차변의 토지 1,000, 대변의 자산 수중이 1,000 이렇게 분개를 끊었겠죠. 세법도 원칙은 이게 맞아요. 왜냐면 법인의 소득이 늘어난 거 맞으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되시겠어요? 자, 근데 얘를 2월 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히 사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분개로 따지면 요 자산 수준 이익이 감소돼야 되는 거죠. 사용했다라는 게 줄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개는 여기 대변에 있는 자산 수준 이익이 차변으로 사용했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안 배우신 계정 과목일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 이익이 누적된 걸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건데 일반적으로 요건 잘 안 배우세요. 뭐냐면 적자가 누적되는 거.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해요. 미처리 결손금. 회계에서 대전 과목이요. 적자가 쌓여있으면 처리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처리가 안 좋은 상황이죠. 쓰레기 처리. 맞죠? 누구누구 처리해. 누구누구 처리해라고 해서 누구누구 처분해. 얼마나 좋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니까 처리 쓰는 거, 처리. 그럼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플러스죠. 예? 미처리 결손금은 자본의 마이너스예요. 적자가 쌓여지는 거니까. 그럼 자본의 마이너스니까 미처리 결손금은 차변태생이에요, 대변태생이에요? 차변태생이죠. 차변태생을 지금 메꾸는데 사용했으니까 얘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차변에 있는 놈이 줄면 대변은 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분기가 뭐예요? 공짜로 받은 다음에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을 한 거예요. 그 두 개가 결합된 분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남는 건 자산
자산 수준이익은 없어질 겁니다. 가짜만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럼 남는 건 토지, 결손금 이렇게만 남게 돼요. 그죠? 자, 얘도 오류 수정 공개해 볼게요. 연습차. 장부를 세법으로 맞춰주는데. 자, 그럼 일단 자, 장부는 수익이 1000이죠. 세법은 수익이 0입니다. 메꿨으니까 0이네요. 맞죠? 네, 쓰시겠어요? 수익 0. 세법이 수익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럼 수익이 적으면 차변, 대변. 차변, 그쵸? 수익.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장부는 결손금이 없어지고 0. 맞죠? 근데 세법은 여기 결손금 1000 차이 나는 거. 이게 자본이죠? 결손금 자본입니다. 자본이 1000. 증가한 거죠? 왜냐면 자본이 마이너스인 게 없어졌으니까 자본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잘해보시면 얘는 딱 봐도 여러분 어느 한쪽이 자본이잖아요. 기타가 연락 가서 기타. 그렇죠? 그리고 왜 기타냐? 여기 수익이 감소했죠. 여기 수익 감소잖아요. 이게 그럼 이익이 어떻게 돼요? 줄고 이익이 줄면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줄죠. 맞죠? 근데 이건 자본이 감소한 겁니다. 여긴 자본 감소, 여기 자본 증가, 자본 불변. 그죠? 우리 부당한 주도 아니고요. 사회주도 아니고요. 근데 자본의 차이가 없으면 기타는 사회주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기타죠. 부당한 줄 아니까. 네, 그래서 여기 입금 불산. 왜냐하면 세법상 수익이 적어야 되니까. 그렇죠? 입금 불산이. 그다음에 기타. 되겠죠? 이 둘이 중요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건 별로 중요성 떨어지죠. 금액이 우리가 모르니까 잘 없지. 그죠? 이렇게 되시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결손금을 빼는 게 아까 우리가 각사소득에서 빼는 결손금 아까 시점이 제한이 있었죠. 제한이 있었잖아요.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자, 요게 먼저 설명 좀 할게요. 이소멸 결손은 뭐냐? 자, 보시면 자, X1년도에 결손금이 100원 있었고요. 그 다음 X2년도에 내가 각사소득 60 있었고 X3년도에 공짜로 70원의 자산을 받았대요. 되셨어요? 그럼 일단 요 결손금은 일단 어디에서 먼저 뺄 수 있어요? 그렇죠. X2년도에 소득에서 먼저 뺄 수 있죠. 60까지밖에 못 빼겠죠, 여러분들. 100 다 못 빼요. 세금은 여러분들 60까지 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2월 결손금이 여러분들 100원에서 60원 뺐으니까 얼마 남아요? 40원 남으니까 X3년도에 자산 수진액으로 메꿀 수 있는 결손금은 100원이 아니라 40원이에요, 40원. 그죠? 그 말은 뭐냐? 소멸, 미소멸이어야죠. 여기서 100원에서 이 60원 소멸됐죠? 남아있는 결손금만 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한, 상식 당연한 거. 그래서 2번 빼면 얼마나 꿀빵 거예요, 꿀빵 거. 같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결손금은 이미 다 사용했죠. 여기서 60 사용했고 여기서 40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X4년도에 뺄 수 있는 이월 요소는 없어요. 되시겠죠? 자, 근데 만약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2009년도입니다. 그리고 얘가 2022년도, 얘가 2023년도야. 그러면 여기서 빼요, 못 빼요? 그렇죠, 못 빼죠. 왜냐면 2009년도는 10년간 이걸 내니까. 맞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못 뺀단 말이에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죠? 아까. 그러면 2023년도에 자산 수준이 70원 발생했죠? 그럼 얘는 이 결손금을 뺄 수 있냐?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시점에 제한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월 되는 제한이 없어요. 시점에 제한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거 말고 그러니까 자산 수준이 메꾸는데 사용하는 결손금 있죠?
자산 수준, 우리가 자산 수준이까지 결손 메꾸잖아요. 그 결손금을 메꿀 때 아까는 뭐 2008년도 이후에 발생한 건 몇 년간 2월 그 있었죠? 여기는 그게 없다고. 자산 수준 이익은. 맞죠? 얘가 언제 1970년도에 발생해도 되는 거예요. 1970년도에 발생해도 얘는 자산 수준 이익에서 메꿀 수 있는 2월 결손이 돼버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시점 안 따진다는 거예요. 2월 결손 시점을. 자산 수준이 물문자 자산 수준이익하고 채무 면제익 쪽 나누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빼는 2월 결손금의 시점에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건 2월 되는 시점이 2월 되는 시점을 안 따지고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다시 남기. 얘는 말문제가 더 실기에서는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 좀 낼게요.